두 달간의 재보수를 거친 부산 자갈치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모처럼 귀여운 포켓몬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로 동심의 세계로 말이죠. 뭔 개소리야? 네, 개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에 왔어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다이 오시고 보시고 사시라는 저 슬로건으로 아주 유명한 이곳은 바로 부산의 명물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4월 재개장을 했죠. 해서 저도 궁금했던 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 같이 구경 가보시죠. 사실 부산 사람들에게 자갈치 시장은 아주 인식이 좋지 않은 곳이죠. 호객행위, 바가지 탓에 현지인은 안 가는 뜨내기 관광객이나 찾는 이미지입니다. 과연 지금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선 시장 내부 모습에선 변한 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시세표도 그대로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큰 규모의 종합어 시장답게 취급 품목은 무척 다양한데요. 다만 아무래도 즉석에서 먹고 갈 수 있는 활어류가 메인입니다. 킹크랩이나 랍스터 등 수입 갑각류들도 많고요. 수산물을 구입하면 위층에 있는 초장집에서 드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량진 소매시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목들은 양식과 자연산이 골고루 판매되고 있으며 공급이 안정적인 양식어종의 경우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표를 부착해 놓는 식으로요. 가격은 사람에 따라선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땐 눈탱이나 바가지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 집 저 집 구경을 하며 횟감 시세를 물어봤는데 시세표 이상의 가격을 물거나 하는 곳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간혹 타지인이나 외국인에겐 더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요. 하지만 이날 제가 상당히 뜨내기 같은 모습이었으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뜨내기 같은 모습이라면 일단 제가 부산 사람으론 보이지 않고 한술 더 떠서 외국인인 줄 아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포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갈치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토종 국산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몸값이 좀 비쌉니다. 아마 올해도 전 금징어로 불릴 것 같고요. 오징어도 좋지만 이맘때 같은 가격이면 이걸 드셔야죠. 바로 한치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창꼴뚜기죠.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지금부터 제철을 맞는데 오징어보다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은 더 진한 게 특징입니다. 건드리면 색깔이 좀 빨갛게 되네요. 아 그래요? 세게? 자갈치에선 이렇게 체험학습도 시켜줍니다. 우리와 달리 이렇게 상인들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재밌고 편하게 시장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러보는 동안 딱히 호객행위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확실히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네요. 그래도 아직 댓글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아주 냉소적이죠. 한번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직접 횟감을 구매하고 초장집까지 이용을 해봐야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딱히 혼자 먹을 만한 걸 찾지 못했네요. 이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습니다. 이쪽엔 꽃새우도 많이 보이네요. 얼마 전에 이건 지금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부터 다시 이 녀석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고요? 휴가철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보단 날이 더워지면 얘네들의 폐사율이 무척 높아진다는 이유가 더 큽니다. 아주 깊고 찬물에 서식하는 새우들이기 때문이죠. 잡혀 올라올 때부터 유통 과정까지 죽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활어가 귀해지겠죠. 이는 세 종류의 독도새우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름엔 비싸요. 사실 자갈치 시장의 횟감 종류는 여느 수산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기름이 들기 시작한 양식 제빵어들도 보이고 양식 점농어입니다. 이건 아마 중국산이겠죠? 그래도 이맘때는 꽤나 괜찮은 횟감 중 하나입니다. 이건 숭어네요. 흔히 봄이 제철이라지만 사실 여름에도 좋습니다. 눈이 노란 가숭어는 다른 생선이란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양식 참돔이고요.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참돔은 지금은 비추합니다. 산란기 직후거든요. 또 작은 건 맛이 애매하고 돌돔의 경우는 산란기에도 맛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생선계의 사기캐 중 하나죠. 그래도 이왕이면 지금은 이런 순놈이 낫고요. 반면 이런 작은 뺀지들은 딱히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이건 홍민어네요. 홍민어란 이름이 낯설어도 점성어라 하면 이해가 쉽겠죠? 소위 짝퉁민어로 통하는 중국산 저가 횟감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어처럼 얘네들도 제철이에요. 특히 단단한 식감으로 회를 드시는 분들께는 의외로 가성비 횟감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3만원씩이요? 여름에 맛있는 쫀득한 화로횟감 등가시치입니다. 옆엔 전복치로 더 유명한 궤도라치도 있네요. 이것도 여름에 맛있죠. 둘은 서식 환경이 비슷해 이렇게 함께 잡혀서 팔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건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5만원이요. 둘은 식감이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가격은 궤도라치가 좀 더 비쌉니다. 근데 전 작은 궤도라치보단 큰 등가시치가 더 낫더라고요. 여름철 마땅한 횟감을 못 고르겠다면 요것들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니 또 요 새우가 보이네요. 이건 어떻게 팔아요? 한 마리 5,000원씩? 일찌감치 나오기 시작한 보리새우입니다. 단맛이 진한 횟감용 고급 새우죠. 그리고 여기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으니 엄청나게 뿌디한 사이즈의 랍스터입니다. 200g이나 나갈까 싶은 캐널스 등급도 안 돼 보이는 놈이네요. 너무 앙증맞은 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마라롱샤를 해먹어도 될 크기입니다. 얼마인진 모르겠고 귀여워서 한참 쳐다봤어요. 그 밖에 딱히 특별하다고 할 만한 생선은 보이질 않았네요. 자갈치는 오히려 어패류 품목이 좀 더 다양한 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벚꿀이라서 엄청 크다. 머리도 커. 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회로 먹어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거. 겨울에는 없어 근데 이게. 겨울 되면 살이 빠져갖고 아, 겨울엔 반대로? 이런 건 얼마씩 해요? 한 마리 5,000원. 5,000원? 이게 흔히 봄철 섬진강의 명물로 알려진 벚꿀이죠. 벚꽃 피는 시기에 나온다 하여 혹은 물속 바위에 모여있는 모습이 벚꽃 같다 해서 벚꿀이라 불리는데 사실 정식 표준 명칭은 토굴입니다. 왕우럭 쪽에도 보이네요. 여기선 주로 미루가이라고 불립니다. 단맛이 무척 진해 조개의 왕으로 통하는 고급 회류죠. 사이즈도 아주 큼직하게 가격 좀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갈치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품목이 있으니 자연산 전복 큰 건 어떻게 해요? 15만원? 키로에 몇 미 정도 올라가요? 4마리? 바로 특대 사이즈 자연산 전복입니다. 큰 건 2미짜리도 덜어 보여요. 또 자갈치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요 꼼장어가 빠질 수 없죠. 시장 내에 꼼장어 전문 점포들만 해도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꼼장어는 밖으로 나가 시장통 전문점에서 드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생물을 구입해 위에 초장집에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꼼장어를 양으로 조지는 분들은 여기서 원물을 따로 사서 먹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꼼장어는 국산과 미국산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채색이 어두운 암갈색을 띠는 이건 미국산 수입 꼼장어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다르게 국산 꼼장어는 이렇게 밝은 황갈색을 띠죠. 또 등에 이렇게 흰 줄이 보이는 것도 국산 꼼장어의 특징입니다. 꼼장어를 파는 집에서는 이렇게 생긴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바로 꼼장어 껍질로 만든 묵입니다. 손질하고 남은 껍질을 푹 끓여서 식히면 이렇게 묵이 됩니다. 맛 자체는 거의 없지만 약간의 비릿한 향이 있는 독특한 음식이죠. 이렇게 계속 자갈치 시장을 구경했는데 악명 높던 자갈치의 호객행위와 바가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세 또한 크게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이 정도면 구경 삼아서라도 충분히 둘러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무시무시한 소문의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중간중간엔 선어를 취급하는 점포들도 조금 있는데요. 판매되는 품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빨간 고기인데요. 표준명 눈볼대죠. 보통 금태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는데 부산에선 다소 독특한 별명으로 불리웁니다. 네, 밥은 아까 무스요. 아, 밥은 아까 무스요. 아까 무스요. 네, 바로 아까무스란 별명으로 통합니다. 오래전부터 쓰이는 이 방어는 사실 눈볼대의 1호명이죠. 일본과 인접한 부산 지역 특성상 옛부터 1호 명칭이 혼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쨌든 부산은 국내에서 이 눈볼대의 주요 산지 중 한 곳인데요. 제주, 목포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부산 것을 최고로 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동네엔 이걸 이용한 재밌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으러 와야죠. 오늘의 메뉴는 바로 물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기본 물회로 준비해주세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메뉴 눈볼대 물회입니다. 부산에선 아까물회로 통하죠. 값비싼 눈볼대로 만든 물회라니 특이하죠. 그리고 눈볼대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매운탕도 기본으로 나옵니다. 자갈치 건너 영도구 쪽에 물회 전문점들이 많은데요. 국물이 없는 포항식 물회집들입니다. 이쪽의 시그니처가 바로 이 아까물회죠. 우리가 흔히 아는 물회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먼저 양념에 비벼 회무침으로 맛을 보다가 중간에 시원한 얼음물을 부어서 먹습니다. 기본 양념 밸런스가 좋아서 물을 좀 부어도 간이 적당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물회를 즐기다가 마무리로 밥이나 소면을 말아주면 끝! 값비싼 눈볼대로 물회라니 놀라울 수도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잔시 아래 다소 저렴한 눈볼대들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눈볼대는 눈볼대죠. 매일 새벽 자갈치에서 싱싱한 업무를 공수할 수 있게 가능한 메뉴입니다. 작은 것들을 쓰지만 살의 감칠맛은 좋습니다. 육질도 부드러워서 흔히 먹는 화로물회와는 사뭇 다른 맛과 식감이에요. 이 매운탕도 썩 괜찮습니다. 말이 매운탕이지 사실 고춧가루로 생맛 낸 맑은 탕에 가까운데 아주 구수해요. 한 번쯤 별미로 드셔보셔도 좋을 음식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오늘 제가 들른 집이고요. 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까물회집이 남항부두 끝자락에 있었는데 간판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집입니다. 할 수 없이 무작정 찾아갔더니 이제 일반 식사 판매는 안 하신다더라는. 안돼!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걷던 중 마주친 한 가라오케 간판이 어쩐지 기분이 좋은 건 기분 탓이겠죠? 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맞은편에는 회센터 건물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여기 신동아 시장이란 곳입니다.
이왕 온 김에 이쪽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보다 이쪽이 훨씬 더 북적북적하네요. 좁은 통로에 횟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쪽엔 자연산 잡어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우선 요건 자리돔입니다. 이건 뼈째 썰어 먹기 때문에 뼈가 연한 산란기가 제철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자리돔도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생선이에요. 그리고 이건 술뱅이라고 불리는 용치놀래기입니다. 역시 지금 맛있는 여름 생선이죠. 낚시꾼들에겐 성가신 천덕꾸러기 잡어지만 여름철 통통하게 살찐 수컷들은 생각보다 맛있는 횟감이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녹색을 띠는 게 수컷입니다. 반면 암컷들은 이렇게 불그스름하고 크기도 더 작죠. 여름철 남해안엔 이런 다양한 잡어들이 제철을 맞습니다. 이것저것 잡어들을 섞어서 맛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다 고만고만해 보여도 단단한 놈, 무른 놈, 그리고 담백한 놈, 고소한 놈, 저마다의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됩니다. 여기 뒤집어져 있는 건 독가시치란 생선이네요. 이름처럼 지느러미 가시에 독성이 있는데 찔리면 정말 아픕니다.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예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 기억해두세요. 참고로 등가시뿐만 아니라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가시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쥐치들도 보이네요. 참고로 자연산 말쥐치는 지금 금어기입니다. 그래도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연중 꾸준히 만나볼 수 있죠. 점포들이 오밀조밀한 게 자갈치 시장과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죠. 여긴 자갈치와 달리 화롯집이 식당을 겸하는 구조입니다. 따로 초장집에 갈 필요 없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죠. 신동아 시장의 특징은 점포마다 이렇게 커다란 메뉴판이 놓여져 있다는 점인데요. 수조에서 고르는 화로웨어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를 주문해서 곁들일 수 있습니다. 꼭 실내 포차 같은 분위기가 나름 매력적이죠. 초장집과는 또 다른 시장 감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만 늘 그렇듯이 이렇게 한 큐에 해결되는 곳은 생선값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차이가 엄청 큰 건 아니니 어디서 먹던 비용은 사실 비슷할 거예요. 참, 그리고 신동아 시장은 약간의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불쾌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수준이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자갈치 시장과 신동아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호객행위나 바가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 꼬집을 건덕지가 없었네요. 의외죠. 그리고 자갈치 시장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노상 점포들이 또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긴 주로 반찬거리용 선어들을 많이 판매하는 곳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도 수입 냉동 생선이 주를 이루고 있죠. 고등어나 갈치, 빨간고기, 이면수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지역색이 엿보이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건 돈배기, 즉 상어고기 같은 것도 있고, 이건 두투라는 자갈치 명물입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삶아서 썰어낸 거예요. 고래고기집도 몇몇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이라면 시장 고래고기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이걸 빼놓곤 자갈치를 논할 수 없죠. 꼼장어요. 노점 뒤편으로 보이는 많은 가게들은 다 꼼장어집들입니다. 그리고 꼼장어집 반대편 라인으로는 이렇게 생선구이집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산 생선인데 종류는 꽤나 다양하죠. 이렇게 자갈치 골목골목을 구경하고는 길 건너 국제시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통 못 먹은 호떡 먹으러 왔죠. 아무리 비수기라도 이 동네 씨앗 호떡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야, 한 달 만에 만난 호떡입니다. 바삭하고 짭조름한 게 이 동네 씨앗 호떡의 매력이죠. 역시 호떡이 나와줘야 저도 뭔가 개운하게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듭니다. 점심도 먹었으니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비행기 시간이 살짝 남네요. 그래서 국제시장을 잠깐 둘러보다가 시원하게 밀면 한 그릇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들렀던 국제시장 건너 골목의 작은 밀면집이에요. 여기선 물밀면 하나에 1인 수육 하나 하면 딱 좋습니다. 수육 소자 가격이 보이시나요? 먼저 살얼음 동동 뜬 시원한 물밀면입니다. 쫄깃한 면은 가게에서 직접 기계로 볶고 육수 역시 직접 끓였습니다. 면은 첫 식감이 살짝 쫄면을 떠올리게 하는 불량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분 좋게 통통 튀며 끊어지죠. 육수는 기본간이 적당히 잘 잡혀있어서 별다른 양념 추가가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은은하게 한약재 향이 올라오는 끝맛도 썩 개운하고요. 참, 그리고 수육은 없어요. 아쉽지만 벌써 품절이랍니다. 3,000원짜리 국산 돼지고기, 심지어 잘 삶은 수육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죠. 그래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짧은 부산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갈치가 정말 변했는지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구경 가셔서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